안녕하세요. 돈 세는 공부엄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 여행자 보험을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 동안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보험료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프에서 보험 설계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서 계약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품입니다. 게다가 가입자 입장에서도요, 보험 설계사하고 시간 약속을 해야 되고 또 만나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어떨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간편하고 간단하게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핀테크가 금융업계 화두인데요. 그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따라서 많은 금융 서비스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 여행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핀테크 업체인 뱅크샐러드하고요. 손해보험 회사인 삼성화재가 제휴해서 스위치보험이라는 여행자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에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뱅크샐러드 앱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다운받으시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마치기까지는 약간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입이 되면 화면이 뜨는데요. 왼쪽 상단을 누르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스위치 보험이라고 비행기 표시되어 있죠. 해외여행자 보험이라고 되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면 그 부분이 처음에는 비활성화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요. 뱅크샐러드가 마케팅 문구를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이라는 게 쉽게 이해가 갑니다. 스위치 켜고 여행 떠나자. 한 번만 가입하면 스위치만 켜서 보장. 처음엔 30초, 다음부터 3초. 처음에는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행, 세 번째 여행부터 이 보험에 계속 가입하신다면 이미 입력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앱을 통해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봤습니다. 그럼 가입하는 방법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왼쪽 하단에 있는 해외 여행자 보험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먼저 이 보험이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 중 발생한 진찰이나 수술, 입원비, 즉 해외 의료비가 보장이 되고요. 휴대폰 사고에 대해서 손해보장을 합니다. 이때 도난이나 파손일 때는 보장이 되지만요. 분실했을 때는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종종 이런 일 있죠. 날씨가 좀 안 좋을 때 항공기가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결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숙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말 도움 서비스를 연중 무휴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넘어가면요. 약관에 동의를 하면서 가입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제가 보험에 가입한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박 3일 여행하는 걸로 했고요. 물론 해외여행에 2박 3일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가까운 거리만 그렇겠죠. 더 먼 곳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 여행 일정이 더 길 거고요. 제 나이 기준으로 해서 2박 3일 기준 1,540원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물론 저보다 연령대가 적으신 분들은 이 보험료보다 적게 나오고요. 저보다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은 이 보험료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주요 보장은 상해 질병 의료비를 2천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요. 휴대폰 사고에 대해서도 50만 원까지, 사고 항공기 관련 손해에서 10만 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이것만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 계약으로 상해 사망할 때 2억, 질병 사망할 때 3천만 원. 여행 중 저희가 배상할 일이 발생하면 배상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넣고요. 그것을 보상 항목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가입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제가 가입해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세트로 보험 가입이 됩니다. 가입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활성화를 시키고 약관에 동의를 한 다음에는
일정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상품 가입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위험국가 여행 여부 확인이 나오는데요. 이때 아니오 해야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네라고 하면 이 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단계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9가지가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9개에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아쉽게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이 스위치 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 이름을 영문명으로 적어 넣으셔야 되고요.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다시 한번 가입 정보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제할 순간이 다가옵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면요. 바로 결제가 되고요. 결제가 끝난 후에 가입증서가 이메일로 수신이 됩니다.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할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세이브 되는 거고요. 그 절차 역시 상당히 간편한 겁니다. 공항에서 가입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앱을 통해서 가입하면 정말 30초까지는 몰라도 한 1분이면 가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휴대폰 다루는 숙련도가 좀 그렇게 아주 능숙한 부분은 아닌데 젊으신 분들은 뭐 순식간에 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자는 알릴 의무가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한 가지라도 네라고 나오면 가입이 안 되니까 이 9가지 내용은 제가 일부러 타이핑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하다가 가입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미리 보시고 이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네가 아니고 모두 아니올 때는 앱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9가지를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첫 번째는 현재 계신 곳이나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외국입니다. 이때 아니오가 나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여행 기한 중 위험지역, 전쟁지역, 미개척지, 등반 산악지대 그쪽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네라고 나오면 보험 가입이 중단이 됩니다. 여섯 번째 보면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뜨는데요. 이 뒷부분은 저희가 보통 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할 때도 똑같은 질문서가 나옵니다. 의료실비 때문에 이 질문사항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도 아니오가 나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계약전 알릴 의무 9가지가 모두 아니오여야지 스위치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보셔갖고 가입 여부를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 안 했지만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셨다면요. 여행자 보험이 없더라도 해외에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4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국내에서 치료받으면 가입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면 한도까지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을 가입 안 하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요. 해외에서 치료받은 부분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받은 부분은 국내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실손의료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여행자 보험만 가입하고 나갔다 그러면요. 해외에서 치료받은 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고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연계 치료받을 때 해외여행자 보험에서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한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국내 실손보험도 없다 그러면요.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첫 직장에서 지사에 나갔을 때 갑자기 쓰러져서 미국의 병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 1박 2일로 입원을 했었는데요. 그 엄청난 치료비 때문에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저렴한 편이지만요. 해외에 나가서 혹시나 치료를 받았는데 그 나라의 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다면 그때는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가 여기서 사진을 찍다가 계곡에서 떨어져 갖고 크게 다쳤는데 그
그 치료비가 1억 이상 나와갖고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귀찮아서, 아니면 깜빡 잊고, 아니면 나한테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에 가입하지 않고 나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해외 나가서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에 내가 노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다면 고민해야 되겠지만요, 앞에서 제 보험료를 말씀드렸듯이 그리 큰 비용은 아닙니다. 밥 한 끼 정도 값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행을 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서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 놓으시고요, 여행지에 가서는 즐겁고 행복하게 많은 추억을 쌓으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